안녕하십니까.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입니다. 음력으로는 4월 8일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휴일에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고 좋은 곳에 가셔서 편안하게 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집안 정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밀린 잠을 충분히 주무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책들을 읽고 중요한 부분을 나누며 거기에 제 생각을 더해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 업데이트는 주중에 2번 정도,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업로드 시간은 출근 시간 또는 퇴근 시간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부에 대한 책인 스노폭스 그룹의 김승호 회장이 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2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내용 중 저에게 다가오는 내용 가운데 밑줄 그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오늘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길면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영상을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보시는 만큼 정말로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장의 1. 경쟁자가 사라졌다. 경쟁자는 단순히 내 지역에 침범한 무례한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사업을 하는 동업자고 조력자며 협력자다. 날기 위해 한 쌍의 날개가 반드시 필요하듯 말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곧이어 경쟁자가 따라붙으면 공짜로 밥숟가락 얹은 듯 욕하기 일수다. 그러나 신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그것도 혼자 힘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신규 사업 진입 비용은 사업 자체 비용이라기보다 사업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더 많은 자본이 아니라 이 자본을 무상으로 지불해주는 경쟁자다.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상 단독주자라도 이내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을 혼자 확장시킨다는 건 역부족이니 말이다. 내게서 배웠다거나 나보다 어리다거나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타 지역인이라는 둥 부모의 배경 따위를 문제 삼아 존중하지 않는다면 상대도 같은 이유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지나쳐 권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조직은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해 작은 위험에도 쓰러진다. 반면에 정직, 공존, 존중, 이해의 문화를 가진 조직은 점점 견고해지며 유연함을 유지해 성장한다. 이 세상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다. 인간은 언제나 주위의 모든 것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2. 사장으로서 나의 복무신조 바이 김승호. 나 역시 사장인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장이 기준으로 삼을 신념을 10가지로 정리했다. 누구라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사장이란 직책을 받아들일 사람은 이 10가지 신조를 복사하고 서명해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기 바란다. 사장으로서 나의 복무신조 회장 김승호. 1. 나는 이 회사의 대표로서 임직원, 주주, 소비자, 사회가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 회사의 성장을 도울 것이며 이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나는 직원 개개인을 성별,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나이 등으로 승진이나 임금에 차별하지 않으며 인격 모독적인 언어 행동을 하지 않겠다. 3. 나는 직원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 이외 시간을 존중하겠다. 4. 나는 내 직원들을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대우에서 보호할 것이며 거래처의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 5. 나는 선의의 의도를 따라 사업을 할 것이며 청탁이나 뇌물 등의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나는 끊임없는 공부와 자기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대 보전하며 직원들의 건강과 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겠다. 7. 이 회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인지 항상 고민하고 해가 될 일은 하지 않겠다. 8. 나는 직원, 소비자, 경쟁자에게 모두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겠다. 9. 나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할 것이며 탈세 및 기타 범죄와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겠다. 10. 나는 자랑스러운 사업가이자 기업가로 사회 고용을 창출하고 환경 보호와 문화 사랑을 평생의 보람으로 간직하겠다. 3. 가짜 사업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대량 생산 경제 환경에서 소비자는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저 물건이 싸면 가치는 충분했다. 브랜드 시장에서 소비자는 형성된 브랜드 가치에 입각한 가격을 지불하면 그만이다. 상품의 브랜드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험 경제 시대다. 경험 경제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나타내는 공감을 뜻한다.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생산자의 진정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제품이 만들어진 이유나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즉 사업이든 상품이든 스토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경험 경제의 연관 단어는 진심, 솔직, 공유, 공정, 정직, 공개, 분배, 배려, 합리, 믿음이다. 이제 사업은 이 단어 중 어느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달려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고급이나 신속, 청결, 친절만으로 경쟁할 수 없다. 이 경험 경제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제품의 공급을 넘어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을 부여해야 한다. 소비자는 내 손에 주어질 제품 그대로의 사진을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돈을 더 받고 제대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로 만들어 줄 때 소비자는 공감한다. 광고 이상의 가치를 준다면 소비자는 감탄한다. 오히려 광고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소비자와 공감을 나눴는데 광고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소비자는 본질에 충실한 기업을 사랑한다. 사랑이란 모름지기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자랑하려 들고 누구에게든 보이려 든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애정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경험 경제가 우리 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올 일만 남았다. 어쩌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이 경험 경제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진정성이 사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업가에게 권고한다. 이런 사업 환경을 앞두고 가짜로 사업하지 말기를 말이다. 아,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사업도 다를 게 없다. 인간의 사상이나 사업도 자생력이 있으면 스스로 살아남는다. 나 역시 서울의 첫 스노우폭스 매장을 열 때 자생력 테스트가 필요했다. 메뉴와 주문 과정이 없는 식당 개념인 그랩앤고 모델이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한국의 사업 토양이 그랩앤고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지인들이 보내온 축하화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소비자에게 이제 막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 해도 갑자기 생겨난 가게에 하루에 한 명은 올 것으로 봤다. 그 한 명만 만족하면 된다는 각오였다. 만족한 고객 한 명은 내일 다른 고객을 데려올 것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누적되는지 알고 싶었다. 회사에서 내린 상권 분석 판단으로 해당 지역 내 하루 도시락 판매 매출은 150만 원이 최고였다. 적당히 망하기 좋은 금액이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매출 목표는 250만 원. 실제 우리의 매출 목표는 500만 원이었다. 15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자리에서 500만 원을 판다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고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을 목표로 잡고 오픈부터 문 닫기 직전까지 100% 완벽한 진열을 유지했다. 업무가 끝나면 하루 매출보다 많은 상품을 그 자리에서 모두 폐기했다. 불과 30분 전에 만든 신선한 제품이 대다수였다. 그렇게 버티며 고객을 하나하나 모았다. 직원들은 고객 한 분이 아쉬워 더 친절할 수밖에 없었고 셀프 서비스 매장이지만 풀 서비스 매장에 가까운 친절을 베풀었다. 결국 2개월 남짓 만에 첫 500만원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바라던 자생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많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멋지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췄음을 증명해낸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공격적인 광고로 사업을 알려나갔다. 내가 살아남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잉여자산을 만드는 능력이 삶의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회사 내 한 구성원의 지나친 취미생활, 잡기, 오락, 편중된 인간관계, 자기 직업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태도 등은 기업에 들어오는 박테리아와 같다. 기업 역시 무엇이든 지나치면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파멸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다양한 부정, 불평, 불만, 불경기, 부도덕성 등에 노출될 때 성장이 정체되거나 망해버린다. 자, 2장에 1에서 4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이 책은 다음 시간에 2장의 남은 부분을 조금 더 읽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책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50대를 넘어선 자수성가한 기업가의 글에서 다가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선배 사업가로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분이나 사업을 꿈꾸는 예비 사업가들에게 현장에서 겪고 깨달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강릉 시내의 한 카페에서 퇴근 후 밤중에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공감되어 밤을 새워 다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다가오는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운영하는 책과 함께 TV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책을 꾸준히 소개하고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 측면에서 더 나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남겨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연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한 번 더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책과 함께 TV의 이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